무리하게 몸을 쓰지도 않았고 잠을 푹 잔 것 같은데 피곤함이 쌓인다고 해야 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로 활동적인 작업을 많이 하시나요? 주로 앉아서 작업하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저는 주로 앉아서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죠. 질문하셨던 것처럼 몸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만 생각하시는데요. 골격근의 피로를 말하는 육체적 피로가 있고요. 단순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반복되는 작업을 많이 하고 고도의 지적 작업을 긴장된 상태에서 장시간 계속할 때 나타나는 정신적 피로도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는요, 컴퓨터로 작업하시는 직군이 많다 보니까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육체적 피로의 경우는 때때로 기분 좋은 피로감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 느껴지는 상쾌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신적 피로는요, 통상 불쾌감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신경이 많이 예민해져서 쉽게 흥분된다거나 화가 나는 경우도 많고요. 아예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적 피로와는 달리요, 생리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개인차가 클 뿐만 아니라 만성화가 될 경우에는요, 정서적인 불안정이라든지 노이로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흔히 공황장애라고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그리고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피로, 뇌 피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냥 스트레스는 들어봤는데 내 피로는 뭔가요? 스트레스랑은 좀 다른 건가요? 뇌 피로도는 스트레스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스트레스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자각이 가능한 증상입니다만 뇌 피로도는요. 뇌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집중된 뇌 사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 뇌에 쌓이는 피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피로의 경우는요. 일명 알이 배겼다고 하죠. 근육통과 같은 자각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요. 뇌 피로의 경우에는요. 자각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요, 우리 몸에 호르몬을 비롯한 여러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게 되면은 나중에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흔히 우리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게 되는 일들 말입니다. 순간 긴장을 많이 하는 운동선수들에게 오게 되면은요, 슬럼프라고도 하고요. 반복되다 보면은요, 공황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 사이에선 뇌피로라는 말을 사용한 지가 한참 되었지만요. 보통 일반인들은 뇌피로를 그냥 스트레스라고 해서 뭉뚱그려가지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스트레스의 경우는요. 아주 주관적이면서 개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라든지 느끼게 되는 심리적인 압박감, 신체적인 긴장 상태를 지칭합니다만 뇌피로는 뇌를 과도하게 사용하여서 열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는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 심신에 나타나는 불편한 긴장 상태를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고 귀찮은 일이라도 본인이 즐기고 한다면 그것은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뇌피로는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고 일상 해왔던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느 날 그 일이 일로 느껴지게 되고 무기력해지게 되기도 하는데요. 증상들이 미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강도도 매우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뇌는 피로한데도 불구하고요. 그 피로도를 잘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뇌 피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그 일을 강행하게 된다면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공황장애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거 처음 듣는 얘기라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내 피로가 쌓인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머리가 무거워지고 멍해지면서 주변 상황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 또한 좀 느려지게 되는데요. 머리뿐만 아니라 전신이 무겁게 느껴지고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혈압과 체온 조절 등에 제대로 되지 않는 자율신경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감정 조절의 능력도 떨어져서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강박증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뇌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기 뇌피로도 자가 진단법이 있는데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요.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십시오. 자, 질문에 대한 점수를 기록하셔야 하거든요. 준비가 되셨다면 20가지에 대해서 아니다는 0점, 약간 그렇다는 1점, 그렇다는 2점,
매우 그렇다는 3점으로 점수를 매겨보시고 이 점수들의 총 합계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들기 힘들고 한밤중에 자주 깬다. 두 번째, 밥맛이 없어서 겨우 먹는 편이다. 세 번째, 변비가 있다. 네 번째, 몸을 별로 쓰지 않는데 늘 몸이 무겁고 나른하다. 다섯 번째, 기분이 많이 가라앉아 있다. 여섯 번째, 일하는 것도 외출하는 것도 모두 귀찮다. 일곱 번째, 불안하고 초조하다. 여덟 번째, 생각 정리가 잘 안 된다. 아홉 번째, 어떤 일에 대해서 자책과 후회가 많아진다. 열 번째, 두통이 있다. 11번째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 12번째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진다. 13번째 질문은요, 머리가 멍하다. 14번째로는 목과 어깨에 결림이 나타난다. 15번째는 손발이 차다. 16번째는 일할 때 작은 실수가 빈번해진다. 17번째, 집중이 잘 안 된다. 18번째, 기억이 깜빡깜빡할 때가 있다. 19번째, 최근에 마음에 감동되는 일이 없다. 마지막 20번째는요, 눈이 많이 피로하다. 총 합계가 정리가 되셨나요? 그럼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요, 10점 이하가 정상입니다. 그러면 11점부터 20점까지는 가벼운 휴식이 꼭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20점 이상에서 30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단계이고요. 30점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요, 뇌피로 환자로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피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뇌를 쉬게 하는 숙면 취약입니다. 수면은 몸과 마음이 가장 확실하게 휴식하는 일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잠은 가급적이면 밤 10시에 주무시는 것이 좋고요. 최소 12시는 넘기지 않고 주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생체시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생체시계는 0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밤 12시 전에는 주무셔야 하고요.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약 8시간 정도 충분히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들고 약 90분간이 피로회복에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실은 가급적이면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고요. 또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을 보시는 것 대신에 멍 때리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피곤할 땐 자신도 모르게 먼 곳을 보면서요, 멍해질 수 있습니다. 과부하에 걸린 뇌가 본능적으로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반응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가끔 의식적으로 하루에 한두 번씩은 멍 때리는 것도 뇌를 쉬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뇌과학 전문가들도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명상하기입니다. 명상은 지친 두뇌에 힘을 주고요,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명상을 하는 것은요, 뇌와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켜서 뇌 피로를 풀어주게 되고 깊은 수면에 들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의식적으로요, 잠시 눈을 감아 보시는 것입니다. 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감각기관이 바로 눈입니다. 눈을 통해서 물체의 모양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움직임 등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눈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들은요, 뇌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요, 의식적으로 눈을 감으면 뇌로 들어오는 많은 정보들을 줄일 수가 있게 되어서 뇌의 피로를 줄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직장에서도 일을 하실 때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것처럼 50분 집중하시게 된다면요, 10분은 쉬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피곤하지 않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즐거운 일이라도요, 장시간 집중하게 되면은요, 뇌는 지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가 많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좋아해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마치고 났을 때는 더 큰 허무감과 공황장애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도 50분 수업에 10분 쉬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음식물을 잘 씹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음식을 잘 씹는 것만으로도 뇌의 피로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저작작용은요, 뇌를 적절히 마사지하기 때문에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여러 번 강조해드렸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뇌를 쉬게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걷기도 있습니다. 걷기를 하게 되면은요,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뇌로 흐르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의 활동을 도와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좋아져서요, 여러 호르몬의 균형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걷기를 적극 추천해 드리는데요. 가급적이면 낮에 햇볕을 받으시면서 걸으시게 되면은요, 일명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세로토닌 호르몬은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긍정적인 사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생소하지만 공황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뇌 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